은퇴자분들은 노후 준비가 안 되다 보니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절박하잖아요. 급해요. 투자 수익 보장 10%, 15%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잘못된 투자 한 방으로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진짜 집도 없어. 여유자금도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니스입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리겠는데요. 오늘 은퇴, 노후 준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남성은 80대 초반, 여성은 80대 중후반. 이게 평균 수명인데, 우리가 사고나 병이 없으면 대체로 저희 50대 분들은 100살까지 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게 문제죠. 예전처럼 우리 조부모 세대처럼 한 70 전후 살다가 가야 되는데,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집 한 채 가지고는 이 긴 세월을 견디기가 힘든 거죠. 두 번째는 다양한 병 또는 사고죠. 우리가 살면서 무탈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양한 병이 생기죠.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위협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물가죠. 지금 보면 한 6, 7년 사이에 저희 사무실 앞에 밥값이 한 5,000원, 6,000원 그 사이였는데 지금은 9,000원에서 한 13,000원 정도 해요. 먹거리 물가가 2배가 뛰었죠. 그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연금이나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5년, 10년 뒤에는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10년, 20년, 30년이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 대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또 내가 받고 있는 연금이 못 쫓아가는 거죠.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노후의 세 가지 위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도심 부부의 최소 생활비를 한 200만 원 중반대 보더라고요. 그런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심에 사는 은퇴 부부의 최소 생활비, 현실적인 최소 생활비를 370만 원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작년에 오셨던 분이 생각이 나는데 재산이 꽤 많았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돌아가시고 몸이 아프셔서 혼자 청소나 음식을 해먹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실버타운도 들어가셨어요. 좀 비싼 데를 들어가셨더라고요. 보증금이 5, 생활비 내는 거 그게 400 정도 되죠. 이거보다 더 비싼 데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3년 정도 살면서 보니까 돌봄 도우미를 쓰는데 비용이 한 달에 한 300만 원? 그럼 거기 내는 400만 원, 또 본인 쓰는 소비하는 것 있잖아요. 최소 100만 원만 따져도 한 8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1년이면 거의 한 1억이 되는 거잖아요. 10년이면 10억. 그런데 이 여성분이 이제 70대 중반인데 내가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10매덕 갖고는 턱도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담 오셨어요. 불안한 거죠. 이 돈만 가지고는 여기서 내가 끝까지 못 살겠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갖고 있는 한 8억 정도 되는 돈을 굴려서 내가 여기 살면서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살 수 있는 매달 생활비를 확보하려고 상담을 오셨던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서 결국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게 되고 남은 분은 자식이 모시지 않으면 내가 거동이 불편할 때는 결국은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데 결국 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병이 없을 때, 또 건강할 때, 다른 탈이 없었을 때고 내가 정말 노년에 몸이 아팠을 때는 결국 이 존엄한 삶, 또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돈이라고 봐요. 그래서 많이 모아야 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노후에 한 2, 300만 원 있으면 돼?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죽는 그날까지 무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많은 게 주거비죠. 그래서 저는 약간의 몸테크를 하면 줄일 수 있는 게 주거비라는 거죠. 여기서 주거비라고 하면 내가 비싼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또 비싼 동네 살다가 조금 저렴한 싼 동네로, 아니면 부동산 상품을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주거비를 줄이게 되면 평수만 한 10평만 줄여도 관리비가 꽤 많이 줄잖아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이 실제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주거비, 그다음에 내가 소비에 들어가는 비용들, 또 하나는 차량. 은퇴 시점에는 내가 이렇게 여유롭지 않다고 하면 작은 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든가 하는 선택지를 가져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은퇴 시점에 반드시 없애야 될 거, 일단 빚이죠, 빚. 내가 돈을 벌 때는 이자를 또 원금을 어느 정도 메꿔갈 수 있지만 내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자를 메꿔간다는 건 상당히 힘들죠. 또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100만 원 이자 내다가 지금 200만 원 내는 꼴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은퇴 시점에는 가능하면 빚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자녀입니다. 자녀. 제가 상담을 10년 넘게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자신의 재산이 충분하지 않는데도 자녀 지원을 많이 하는 거죠. 요즘 자녀를 늦게 낳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은퇴 시점에 아이들이 아직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나는 은퇴를 했는데 자녀들 지원은 계속 해줘야 돼요. 대학원 간다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해주고, 이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결혼비, 결혼 비용 외에도 전세비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이럴 때마다 기둥뿌리가 하나씩 뽑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뭐 사업한다고 부모님한테 손을 빌리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죠. 이렇게 노후의 가장 큰 리스크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결국 이제 자녀입니다. 그래서 은퇴 시점에는 냉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은퇴하는 시점에 자녀 2명을 불러놓고 아버지는 은퇴를 했다.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너는 이제 취업을 했고 넌 지금 대학생이니까 너는 네가 알바를 하든 학자금 대출을 받든 해서 네가 해결을 해라.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참 이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용감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더 열심히 살아서 대학교도 졸업하고 좋은 회사도 입사하고 그리고 이 두 분은 그 뒤로 자녀 지원을 이제 끊었기 때문에 두 분의 은퇴, 노후 준비를 그래도 잘 할 수 있었죠. 이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녀에게 내 현실에 맞는 지원. 이 부분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이제 마음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냉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퇴가 너무 비참해지죠. 해야 할 것 첫 번째는요, 일입니다, 일. 왜냐하면요, 우리가 중장년층, 지금 이제 남성들 보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예요. 그런데 노인뿐만 아니라 지금 40대, 50대 중장년 남성층도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노인의 3대 두려움이 뭐 돈, 건강, 외로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장년의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퇴 시점에 이제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월 1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거냐면 지금 서울 도심에 월세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들이 3%, 4%예요. 잘 골라서 4%가 된다고 해도 내가 그러면 3억짜리 오피스텔이 있으면 세전으로 월 100만 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월 100만 원을 벌 수 있으면 3억짜리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내가 일을 하면서 100만 원을 만드는 게 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 은퇴 노후 준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도 되지만 두 번째는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다양한 이제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 일하는 노인이 일하지 않는 노인보다 7년 이상 오래 산다. 또 그것도 건강하게. 이런 이제 통계도 있거든요. 그렇듯이 일은 내가 가사에 도움도 되지만 내 건강한 삶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돈 문제도 해결했어요. 또 건강 문제도 해결했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외로움이죠, 외로움. 남자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나오게 되면 이 사회적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여성하고 좀 다르게. 또 늦게 50대, 60대 남성들이 사회에서 다른 분들하고 좋은 인연관계를 만드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관계를 넓혀갈 수 있기 때문에 일이라는 것은 돈 문제, 또 건강 문제, 외로움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은 60 정년퇴직하면 끝이 아니라 인생 이막엔 돈을 100만 원, 또 몇십만 원 벌더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보내는 게 은퇴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진짜 집도 없어. 여유자금도 하나도 없어. 근데 은퇴 준비는 안 돼 있어. 어떻게 될까요? 집을 줄일 수도 없고, 그죠? 여유자금도 마련할 수 없고, 또 나이가 들어서 재취업도 안 되고, 또 창업하려고 하는데 창업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거의 5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만났던 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분은 60대 초반이신데 3년 전에 은퇴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통장에 있던 한 3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썼었어요. 근데 이걸 줄여서 한 달에 한 150 정도로 쓰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살아보면 씀씀이를 확 줄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한 1년 좀 넘어가니까 통장에 있던 잔고가 다 없어진 거예요. 정말 위기가 느꼈던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생활비가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분이 그 전에 독서 모임을 이제 나가고 있었는데 그 독서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책 쓰기 모임을 나가고 있는데 나랑 한번 같이 나가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책 쓰기 모임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책을 읽기만 했는데 본인이 읽었던 것을 책을 쓰기 전 단계인 블로그에 이제 글을 쓰는 걸 계속 올렸어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를 매일 올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네, 출판사에서 출간 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책을 내게 되고, 책을 내게 되니까 다양한 곳에서 또 강연, 의뢰도 오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그 뒤로는 지금도 열심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그래서 지금도 책을 또 한 개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도 소소하지만 강의를 나가고 또 소소하지만 블로그 광고비나 블로그 자체 수입으로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이제 10년 넘게 상담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은퇴자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다 보니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좀 절박하잖아요. 또 급해요. 그러다 보니 주변의 얘기를 듣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상담 오셨던 분들 중에서 잘 돼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잘 안 돼서 오신 분들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즘 뭐 10만 보면 투자 수익 보장 뭐 10%, 15%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익형 호텔,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또 지식산업센터, 어떤 분은 뭐 태양열 투자, 막 수익률이 10%, 20%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했는데 대출까지 껴서 자신이 평생 모은 현금을 이 잘못된 투자 한 방으로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재테크 활동은 해 가야 되지만 본인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유튜브 내용을 대충 보고 투자하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요.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무너지고 나면 체력적으로도 안 되지만 이 정신적으로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의외로 이분들이 또 하게 되는 이유가 왜 하게 될까요? 사기꾼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에요. 내 주변 분들, 내 친구, 내 동생, 내 선배, 그분들이 괜찮아 해봐 이러는 거죠. 그분들이 악의는 없죠. 사기칠 의도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잘 몰라요. 그분들도 잘 모르고 이거 좋더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해서 같이 잘못되고 돈 잃고 또 인간관계 잃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잘 모르면 누구한테 투자를 권유하지도 말고요. 전문가인 저도 함부로 뭘 투자를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잘 모르니까. 당장은 괜찮지만 미래에 안 괜찮아질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준비 없는 창업이에요. 은퇴자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여유금이 한 3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 3억 가지고 통장에 놓고 뺏쓰기는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업에 도전을 해요. 그런데 지금 뭐 10년, 20년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도 문을 닫는 이 상황에 오히려 직장에서 평생 했던 분들이 이 전혀 모르는 이 정부 같은 세상에 나와서 창업을 하시는데 너무 위험이 크죠. 통계적으로 봐도 10명이 창업하면요, 1명 생존합니다. 10% 생존 게임이에요. 그 10%도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생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게임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한 달 전에 오셨던 분이 스터디 카페를 이제 창업을 하셨어요. 3억 5천 정도 됐는데 신용대출 5천만 원 받아서 한 거죠. 한 3, 4개월은 잘 됐다고 합니다. 이제 끝났어. 역시 난 이거 하길 잘했어. 그런데 스터디 카페가 그 역군몰이 생기고 이쪽에도 생기고 더 좋은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 고객을 나눠 갖는 구조가 아니라 더 좋은 쪽으로 완전히 블랙홀처럼 빠져나가는 거죠. 월세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투자한 3억이 한 2년도 안 돼서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내가 준비 없는 창업 절대로 안 됩니다. 10년, 20년을 한업만 해왔던 전문 자영업자분들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특히나 돈을 써서 하는 창업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식 창업 저는 꼭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것도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위험이 제로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해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방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방법을 알고 하면 단언컨대 1, 2년이면 누구나 어느 정도 금액을 버냐의 차이지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지식창업은. 근데 자영업은 내가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안전하게 더 많이 벌어가야 되는 구조가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특히 외식 창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은퇴 시점에 돈 들여서 창업하지 마시고요. 꼭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 저같이 블로거, 또 유튜버, 요즘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창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녀예요, 자녀. 유독 우리나라는 자녀에 대해서 무제한적 지원을 해주려고 해요. 그게 첫 번째 리스크입니다. 이건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 돼요. 내가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냉정해지셔야 된다는 거죠. 좀 쉽게 들어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보통 이제 내가 10억이 있다면 큰아들이 장가 갈 때 전세금 3억을 지원해 주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 내 아들한테, 내 며느리한테 평생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이제 3억을 대출을 받는 거죠, 자녀가. 그럼 만약에 3억의 뭐 대출이자가 4%라 쳐볼게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매달 100만 원을 이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내 아들한테, 내 며느리한테. 그러면 매달 감사해요. 근데 3억을 한 번에 주면 몇 달은 감사하죠. 몇 달 지나면 끝이에요. 이건 당연히 내 돈인 거예요. 더 주지 않나? 이런 생각만 한다니까요. 부모 형편을 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3억을 떡 주면 우리 아빠 엄마 돈 많은가 봐? 뭐 살 때도 지원을 요구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냉정하게 아빠는 은퇴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이 좀 붙인다. 대신에 네가 대출 받으면 아빠가 열심히 벌어서 매달 100만 원 지원해 줄게. 그러면 이 아이들도 더 열심히 살고 더 감사하게 하고 더 서로 관계도 좋아져요. 매달 또 지원해 주니까 또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한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한 자녀 지원 절대로 안 되고 한다고 한다면 요분처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자산 구조 때문에 힘들게 사는 거죠. 가난하진 않은데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분들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거의 한 80% 이상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조그만 집에 살고 있어요. 아파트일 수도 있고 빌라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산 구조를 보면 지방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공장, 창고로 또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 공장 같은 거는 자녀들 이제 결혼할 때 그런 것도 하나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거 말고 나는 지금 생활비가 부족한데 여기 토지가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 실제로 보수식으로 봐도 한 7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아니, 이거 7억씩 있는 거, 이거 언제,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거 한 10년 정도 갖고 있으면 한 2배 정도 오를 것 같아서 갖고 있으려고요. 근데 그분 연세가 70대 중반이거든요? 이거 다 오르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노년에는 지금 생활비가 중요한데, 지금 노동으로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아내도 청소를 하고, 남편도 노동을 통해서 생활비를 매달 벌고 있었어요. 몸도 불편하신데. 그러면 그 7억짜리 땅을 팔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4% 정도 나오는, 월세 나오는 좀 안전한 부동산을 한다고 하면 월 한 200에서 25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두 분이 노동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선택을 안 하고 이 땅이 나중에 오를 것이다, 또는 이 땅은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자산은 실제로 있는데 부동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노동을 통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현실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이제 보시는 분 중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지구에 태어난 게 행복하게 살려고, 또 여가 생활을 하려고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건데, 그냥 죽는 그날까지 노동을 하면서 살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좀 편하게 사십시오. 마지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의료비와 돌봄 비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더 많이 아파와요. 의료비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살기도 하지만 병원비도 2배 이상 더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간단한 병은 의료보험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큰 부담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다든가 그 외에 이제 큰 병이 걸리게 되면 병원비를 무시 못하죠. 그리고 일반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있잖아요. 바로 치매. 암은 내가 그래도 아프지만 온전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는 건데, 이 치매는 죽는 병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증 치매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보면 그 중증 치매 환자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돌봄이 필요한 거죠. 적게는 한 300에서 500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생활비나 기타 병을 빼고 오로지 돌봄 비용만으로도. 그래서 노후에 가난해지는 거,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래도 잘 살다가 부부 중에 누가 아프게 되면 그 병원비, 그 돌봄비 때문에 가난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 같은 경우는 대체로 생활습관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저도 그걸 잘 못 지키고 있긴 하지만, 운동, 좋은 음식, 스트레스 관리,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은퇴 시점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매일 운동하는 거, 또 내가 지금 먹는 것을 맛있는 것보다는 몸에 좋은 거, 또 나한테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것들을 차단하거나 아예 만들지 않거나, 이런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왜? 아프지 않기 위해서. 아프면 내가 돈이 충분히 않으면 겨우 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살아가고 싶은 분들에는 해결책이 거의 없어요. 그죠? 꼭 기억하셔서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드시기 바랍니다.